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아니죠. 2주 만에 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2주 만에 보네요.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창 비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 장마가 와가지고. 장마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나요? 며칠간 막 비가 이렇게 소나기도 내렸다가 우중충했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네, 그랬어요. 포항은 안 그랬나요? 대전 많이 내렸는데 제가 아, 대전에 그래요? 좀 있었어가지고. 네. 네, 여기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약간 요즘은 좀 서늘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 포항은 상당히 뭐랄까 불지옥의 도시. 아, 포항이 대구보다 더운 걸 아시나요, 여러분? 아 그래요? 네, 한때 대구를 이겼었답니다. 데프리카보다. 네, 그래서 너무 뭐- 습해요. 그리고 그쵸. 네. 습하기도 하고 너무 불쾌하고. 네. 어쨌든 그런 여름을 건강히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6월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래요? 7월은 언제 오는가? 왜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럼 공상님 한정으로. 아 그렇죠. 네. 제 한정. 빨리 6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알겠습니다. 네. 빨리 끝나기를 바라드리죠. 네. 그러면 저희 댓글 소개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댓글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다 소개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난번에 어디까지 소개를 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번에 올라갔던 게 6일에 올라갔죠. 6월 7일에 7일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네. 그러면 저희가 녹음을 언제 했냐면 목요일에 했던가 그랬던 뭐 토요일에 녹음을 했던가? 6월 3일에 했거든요. 네.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올라온 댓글은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시아나님께서 6월 5일에 기대하며 기다릴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원희님도 6월 7일에 기다렸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주행 중이셨다고, 그다음에 뭐 원격 녹음도 잡음이 없어서 좋네요, 뭐 이런 얘기도 네. 해주셨고, 그다음에 단신이 따로 가는 구성 이번에 새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단 지금까지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단신이 올라가죠?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네네네. 네. 그럴 예정이고, 그 다음에 플라토님께서 6월 11일 날 그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에바 신지의 타라, 요 에반게리온 달았던 이 시리즈에 대해서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라토님께서 이제 댓글도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 이제 역주행, 정주행, 뭐를 역주행이라고 하고 뭐를 정주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하고 계신데, 남은 회차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너무 슬프네요, 유유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녹음 중에 가끔 들리는 기차 소리가 저는 이상하게 좋네요. 뭐 서바이벌 SF 키트만의 개성이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차가 지나가면 집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정말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 가지고 아, 저희 예전에 포항에 지진 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만큼 그냥 하루에 10번 정도 흔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야 뭐 익숙해져 있지만 청취자분들은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플라토님께서 작품 2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전내 코일이랑 솔라리스. 솔라리스는 저희가 다루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작품인데 언젠가 저희 내공이 쌓이면 네.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내 코일은 저도 엄청 다루고 싶거든요. 다루고 싶은데 지금 공개가 된 곳이 없죠? 이게. 네, 지금 한국에서 이거를 합법적인 루트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마음 놓고 추천을 해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미뤄두고 있었는데 근데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소개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뭐 또 좀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내 코일이 이제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이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온 그런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고 정말 잘 만든 작품이고 그거는 저도 아주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ZSPD님께서 6월 15일에 네. 무려 5,000캐시와 5,000캐시, 만캐시를 네,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댓글도 2개를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단신에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위에. 네, 그쵸. 네. 그래서 일단 휴방공지에도 글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네요 라고 하시면서 휴방공지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닌가? 딴 데였나? 네, 일단은 네. 네, 휴방공지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후원도 해주시고 네. 댓글 단계 어느 작품에 어느 화차에 달았는지를 나오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아닌 지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댓글을 버드박스를 보면서 눈먼 자들의 도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저번 방송에서 공상님도 제가 그런 언급했었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트리피드 침략 이게 뭔가요? 작품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트리피드 침략은 지금 와서 보면 여성 인물의 고정된 여성 역할 등을 문제로 삼을 수 있지만 좀 더 디스토피아적인 광경들을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인 것 같아요. 재난 소설. 네, 트리피드의 날이라고. 존 윈덤의 책이라고 나오네요. 네, 존 윈덤의 트리피드의 날이라고 폴라북스에서 2016년에 발매된 책이네요.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작품인데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이지드 스피디님은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버드박스가 더 좋았다고 하시고 이게 영화에 나오나요? 네네네. 물길이 센 강 위에서의 선택 장면이 저는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버드박스 안 무섭나요? 그냥 트레일러만 봤을 때는 되게 무서워 보여가지고. 공포 영화니까 좀 무서운 편이죠. 보통 영화에 그런가요? 비해서. 네, 그럼 혼자 보지는 말아야겠군요. 근데 막 귀신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래요? 귀신이 나오거나. 깜짝 놀라는 장면 나오나요?
깜짝 놀라는 장면. 제가 좀 본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네. 깜짝 놀라는 장면이 깜짝 놀라는 장면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깜짝깜짝 그래요? 놀래키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단신에 대해서도 댓글을 네. 달아주셨는데요. 코로나 슈퍼바이러스 얘기가 무섭기도 하지만 흥미진진했습니다. 뭔가 영화 시나리오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요새 현실이 영화 같으니까요. 정말 그렇죠. 그 정말. 메르스랑 코로나랑 뭐 합쳐질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랬죠. 그래서 단신 모음이 신선해서 좋다고 네. 종종 부탁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단신을 한 달에 한 번 올리기로 했죠. 네네. 그래서 뭐 그동안이랑 뭐 많이 다른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데 그냥 쪼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신은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작품을 다룬 방송이 또 격주로 올라가니까 한 달에 한 주만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주 동안은 이제 매주 방송이 네. 올라가는 포맷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 네, 원래는 제가 좀 이따가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일단 댓글부터 말씀드리고 네. 소개해드리죠. 그 다음에 최근 오츠카 에이지의 에세이도 한국에 정발했습니다. 그 시절 2층에서 우리는 이라는 책인데 토끼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니까 재미있으실 겁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와 만화 업계의 뒷이야기를 여러모로 들을 수 있고 내추럴 본 덕후들은 본능적으로 비슷한 일들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츠카 에이지 약간 뭔가 제가 네. 낯이 익은 듯한 이름인가요? 이름인데 이분이 만화 원작자이자 서브컬처 평론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인데 아까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뒷얘기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 시로바코가 생각났어요. 시로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얘기를 하는 작품인데 상당히 재밌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작품인데 좀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번역을 선정우 님이 하셨네요. 선정우 님도 상당히 유명하신 만화나 애니메이션 칼럼니스트 분이죠. 네. 이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이 부제가 애니메이션 오타쿠 세대의 탄생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컬처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살짝 말씀드린 이벤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저희가 사실 4주 방송에서 이제 3주가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4주인데 네. 4번 중에서 4주 중에서 이제 3주만 방송에 나가고 한 주는 쉬죠. 네. 그래서 그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까라는 네. 생각을 하다가 청취자분들이 직접 채워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비슷한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벤치마킹한 거긴 한데 청취자분들이 직접 5분 내외의 음성 클립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는 그런 코너를 짧은 미니 코너를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음성 클립이죠? 천하제일 최애 SF 대회 네. 시즌 2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일 주소는 아마 요즘은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서바이벌 SF 키트 @gmail.com이죠. 네. 네, 서바이벌 SF 키트 영어로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gmail.com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녹음하신 음성 파일, 네. 본인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추천하고 싶은 네. 그런 SF SF 작품을 언급을 하시고, 물론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소설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영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를 작품을 언급해 주시고, 이 작품의 뭐 감독이라던가 저자라던가 뭐 이런 정보 같은 거, 네. 뭐 뒷얘기라던가 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히스토리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왜 본인이 네. 좋아하는가, 왜 추천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마음껏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전 공개 방송 때 이 코너를 운영을 해봤더니 네.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걸 알게 됐죠. 예, 네.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네. 저희도 사실은 방송을 하는 시작한 이유가 계기가 네.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선정을 해가지고 방송에다가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SF 신간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쑥스러우시겠지만 본명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닉네임으로 참여하셔도 되니까 한번 참여를 용기를 네.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쪽으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다룰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다룰 작품은 좀비 영화죠. 그렇죠. 좀비 영화인데 소설 원작입니다. 네. 네. 월드워 Z. 네. 소설로는 세계대전 Z라는 네. 이름으로 발매가 됐었죠. 그래서 주연은 우리 빵 아저씨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고 있고, 요 세계대전 Z라는 작품은 네, 맥스 브룩스라는 작가인데 네. 좀비 소설을 좀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좀비 소설을 좀 많이 썼고 이 작품이 또 뭐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네.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막 뭐 아마존에서 뭐 몇 위를 했느니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호.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소설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오늘은 영화 위주로. 그러면 소설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세계대전 Z라는 소설은 좀비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가 막 이제 혼란에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또 진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그 이때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을 보고서 형식으로 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네.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 뭐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 뭐 미국에서 있었던 일, 그다음에 뭐 좀비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그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든 소설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은 뭐 이스라엘에서 뭐 그 영화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벽을 네. 만들어가지고 뭐 네. 좀비를 막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고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소설에서 나오는 설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책의 포맷이 훨씬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재밌어요, 영화는 책. 영화는 그냥 흔한 좀비 영화가 된 음,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책을 뭐 혹시 괜찮으시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월더 Z가 사실 속편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무산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온 얘기를 다 다룬 게 아닌가 봐요, 영화에서.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책도 이제 같은 작가가 냈는데요. 아, 그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것도 되게 저는 이 유명하잖아요. 책은 뭐 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음, 그러니까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월드워 Z를 썼거든요. 세계대전 Z를 네. 썼는데 어, 책은 괜찮은데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고. 근데 뭐 그냥 재미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화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영화는 반전이 딱히 중요한 영화는 아니어서 네. 그냥 저희가 스포 경고 없이 그냥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약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하죠. 네, 네. 있으니까 혹시 싫으신 분들은 네. 영화를 보고 방송을 들어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챠에 올라 있던 걸로 기억을 아, 그래요? 하거든요. 네.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영화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브래드 피트는 애아빠입니다. 네. 네, 애아빠고 가족들을 좀비로부터 지키죠. 음. 그런 아주 클리셰적인 설정과 클리셰적인 그러니까 뭐 전직 군인인 것 같아요. 군인은 아니고 그 유엔의 조사관이죠. 네. 그래서 유엔의 조사관은 아주 위험한 분쟁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인 뺨치는 그런 생존 서바이벌 스킬, 전문가. 네, 생존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 주인공은 그런 먼치킨 같은 능력으로 이 좀비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뭐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엔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죠.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네, 일단 시작하면은 이제 평화로운 가족의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비가 미국 도시 한복판에 그쵸. 필라델피아였던가요? 거기가? 필라델피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필라델피아 시내에 이제 갑자기 좀비가 들어닥치고 가족들은 이제 난데없이 이제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네. 뭐 그런 와중에 유엔에서는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너가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우리 일에 협조를 해주면 너희 가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좀비들이 바다를 못 건너나 봐요. 일단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이제 배 위에 떠 있는 항공모함 또는 아예 접근이 잘 안 되는 섬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이 좀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좀비가 발생한 근원지가 한국으로 나오나요? 네, 한국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으로 뭐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국에서 이 영화를 이제 그 퍼블리시를 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중국이 또 엄청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뭐 근데 또 꼭 한국이 근원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네. 뭐 뒤에 가면 또 사실은 인도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네,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이 좀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원인을 알면 이제 백신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 학자랑 같이 이제 군용기를 타고 네. 한국의 미군 부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서 북한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북한 얘기는 실제로 소설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그 이빨을 이빨을 다 네. 뽑아 24시간 안에 이빨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이 사태가 더 심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죠, 네. 진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필 그 바이러스 학자 아주 젊은 천재 과학자는 모종의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네 넘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네. 근데 총
들고 있던 총이 오발돼가지고 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라도 이제 바이러스를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뭐 딱히 뭐 단서를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가죠. 네. 그러니까 그 무기를 팔아먹던 무기를 이제 밀매를 하던 그렇죠. 뭐 유엔의 뭐 병사였나요? 그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 가서 누구를 찾아라.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맞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고 하필 그 사람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고 하필 또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냥 어느 나라에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해줘도 될 텐데 그냥 누구를 찾아가면 알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찾아갔더니 정말로 알고 있고 뭐 이런 네.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그 만나라고 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좀비가 오는 걸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쌓았고 그 덕분에 좀비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데 벽을 쌓았다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좀비가 들어오는 순간 좀 아비규환이 되죠. 네. 어쨌든 거기서 보면은 뭐 10명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9명이었나? 네네네. 네, 10명이 뭐를 결정하는데 뭐 9명이랑 한 명은 무조건 다른 의견을 반대 얘기해야 의견을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이 좀비 얘기가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해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되게 의미심장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좀 허무했어요. 네. 소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인도에서 좀비가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장벽을 이제 건축하기로 한 거죠. 그걸 이제 그 결정을 내린 게 그 바른부른이라는 사람이고. 네. 네. 그래서 뭐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좀비들이 소리에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약간 시그니처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그 성벽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드디어 살아남았다 이러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불렀더니 그 노래 소리가 좀비들을 자극해가지고 좀비들이 벽을 막 타고 엄청나게 많은 넘어옵니다. 좀비들이 그래서 엄청 많은 좀비들이 몰려와가지고 좀비 위에 좀비가 타고 좀비 위에 또 좀비가 타서 막 이렇게 인간 벽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그 장면이 상당히 그 영화 예고편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좀 인상적으로 그려지고 근데 좀비 영화나 매체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되게 그렇죠. 좀 사실 초기에 나왔던 좀비는 엄청 느리고 막 어슬렁거리고 뭐 이런 좀비였는데 여기 나온 좀비는 상당히 물리면 일단 빠르게 변하고 그쵸,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초기에 좀비는 약간 시체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덤에서 시체가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덮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요.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요거를 봤는데 그 영화가 약간 좀비 영화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좀비는 뭐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됐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변주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나온 좀비는 살아있는 사람을 물면 뭔가 바이러스인지 뭔지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러면 10몇 초 만에 좀비로 변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좀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빠르게 달리고 그 소리에도 반응을 하고 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성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묘사는 나오지 않고
또 어딘가에서 이제 좀비가 빨리 달리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좀비는 이제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제 너무 빨리 달리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많이 못 달리는데 이 좀비는 다리가 부서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이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인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좀비는 그런 좀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을 타고 오르는 그런 기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네. 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비규환이 되죠. 네. 좀비가 이제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또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하는데 네. 겨우 여객기를 이제 네, 얻어 타죠. 네. 네. 근데 또 그 여객기에도 좀비가 짐칸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객기 안에서도 이제 아비규환이 되고 결국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좀비들 날려버린 다음에 비행기는 또 추락을 하고 네. 근데 또 이제 주인공은 당연하게도 살아남죠. 살아남아서 그 백신 연구소 같은 데를 갑니다. 그 WHO의 네. 연구소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그동안 이제 좀비들을 피해 다니면서 좀 직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복선으로 나오죠. 네. 처음에 뭐 한국 기지, 미군 기지에 갔었어도 이제 거기서 일화를 들으면서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데 좀비들이 아픈 사람은 물지 않더라. 맨 처음에 미국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노숙자를 이제 물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 이스라엘에서도 나오죠. 좀비가 이제 뛰어가는데 그 어떤 바짝 마른 사람이 이제 길 한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피해서 이제 좀비가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고. 네. 계속 복선으로 나오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고 좀 궁금했던 게 얼마나 아파야 얘네들이 안 무는가 그런 그쵸. 것도 네,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왜 안 무는가도 좀 궁금해요. 왜 안 물까요? 글쎄요. 그게 실제로 근데 예를 들어서 번식을 한다면 네. 그 건강한 자손을 남겨야 되니까 음, 뭐 이제 병든 사람을 피한다고 봐도 얘네들은 무는 것 자체가 번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는 순간 자기네 이제 동료가 늘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좀비 사이에서 이제 뭐 전염이 되나? 그 병이?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좀비 종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간과 좀비 사이에서 병원균이 전염이 될까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좀비들 사이에서 뭔가 이 병원균이 유행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몰살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인지. 뭐 하여간 거기 보면 근데 또 처음에 그 안 죽었다는 사람은 다리가 불편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전염병이 걸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쵸. 뭔가 병에 걸린 건 아니었죠. 네, 그냥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당한 부상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또 좀비가 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과연 이게 무슨 제 생각엔 뭐 엄밀하게 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도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설정이고 또 인류가 좀비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책에 혹시 뭐 더 자세한 설정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책에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책에는 네, 없는 설정입니다. 그럼 뭐 영화에서 적당히 만든 네.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브래드 피트가 그 WHO의 여러 가지 이제 WHO 연구소에 저장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뭔가를 자기한테 주사를 하고 네. 아 정말로 좀비들이 자기를 피해 가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WHO에서 나오는 좀비를 이제 피해서 다니는 장면도 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그려지지 않나요? 이 부분도. 피해서 네. 나오는 좀비를 피해서 그 네. 연구소 복도를 이렇게 막 요리조리 다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약간 굉장히 약간 비디오 게임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 그쵸. 네.
좀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좀 게임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좀 불쌍했던 게 거기 있는 연구원들이 좀비가 돼가지고 계속 연구실에서 대회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학원생을 보는 느낌이었다가 학교에서 좀비 사태가 터진다면 네, 다들 그럼- 연구실에 갇혀서 이제 그렇죠. 안 그래도 연구실에서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연구를 하는데 좀비가 되어서도 쉬지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류는 좀비에 대항할 수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느낌의 몽타주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브래드 피트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만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제가 너무 줄거리를 좀 재미없게 얘기한 것 같아요. 평가가 반영된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정말로 좀 아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은데 네. 영화 자체를 이제 연출은 뭐 괜찮게 했는데 스토리가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뭔가 설득력이 있거나. 네 그렇죠. 개연성이 되게 있거나 약간 깊이가 있거나 어떤 좀 지적인 어떤 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타임킬링용 영화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맨 처음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 부분에 뭐 조류 독감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네, 이러면서 이 네. 신문 기사들이 이제 막 편집이 되면서 그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런 사건들의 연장선에 이 좀비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좀 의미심장하고 뭔가 좀 가슴이 뛰는 장면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오락 영화로 본 것 같은. 네. 근데 뭐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약간씩 좀 깊이가 부족한 느낌이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사님은 어떻게 보셨는데요? 저도 옛날에 볼 때는 뭐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그냥 오락 영화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봤는데 이번에 볼 때는 좀 더 이제 자세히 봤거든요. 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네. 보면서 좀 불편한 부분도 많고 음.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 그 맨 처음 장면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좀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저기에 좀비가 저렇게 도시 한복판에 나타날 때까지 뭘 했는가? 근데 왜 저기에 좀비가 있지? 이거부터 좀 이상하고. 근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영화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사실상 거의 뭐 잠복기가 없는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좀비를 누가 거기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도 아니고 좀비가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번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갑자기 좀비가 짠 하고 생겨난 건데 근데 그럼 말이 안 이제 되잖아요, 그게. 좀비가 생겨난 원인을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은 어디에서 발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뭐 동물이 물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좀비 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송 중에 깨졌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비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가요? 네네. 근데 그리고 네. 또 다른 분들도 이거는 다들 뭐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셨을 테지만, 그러니까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는, 좀 뭐 한국을 안 와보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 근데 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요? 굉장히 약간 뭐 그 낙후된 지역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70년대, 80년대 약간 집을 이제 깔고 이렇게 잔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언제적 얘긴데 지금 이 영화는 배경이 그래도 2000년대잖아요. 뭐 2000 몇 년이겠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건가? 엄청 옛날에 좀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네. 배경이 원래 한국이 아니고 뭐 중국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뭔가 아무리 그래도 작가로서 최소한의 조사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네. 네. 그러네요. 그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쵸? 이거는 보자마자 딱 뭐지? 유행이. 네. 어이가 없네요. 음. 네. 그리고 또 그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주인공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아, 네. 네네. 근데 그 비상 상황에서 그렇게 자세를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쵸. 앞으로 네. 숙여야죠. 네네. 그거 보면서 생존 전문가라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면서 불편했고 뭐 근데 뭐 그냥 오락 영화로서 뭐 충실한 그 문법을 가진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보면서 좀 반가웠던 거는 그 닥터가 나오잖아요. 아, 닥터 나오죠. 네. 네. 마지막에 네. WHO 그 연구시설에서. 네. 그 처음에 볼 때는 그 배우를 눈치를 못 챘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돼서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렇죠. 계속 보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아, 여기서 닥터는 어느 닥터냐면요. 하우스에 나온 닥터입니다. 네. 네. 닥터우에 나온 닥터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뭐였죠? 마크, 저기, 어느, 그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테닥 아닌데 그 누구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닥터 직전이죠. 아, 그 닥터인가요? 마크 로팔딘가.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카팔디 맞나? 카팔디 맞는 것 같은데. 아, 저는 하우스에 나온 닥터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하우스? 아닌가 보네요. 피터 카팔디. 네. 저는 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이분 아닌가요, 이분? 네, 맞아요. 음. 아, 그러네요. 네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제가 착각했네요. 하우스가 아니고 닥터우의 닥터입니다. 네, 닥터우의 닥터예요. 네. 닥터우의 닥터인데, 최근에 나온 닥터죠. 직전에. 네. 지금 닥터 직전에. 이전. 네, 이전에. 그러고 보니까 그 최근 닥터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 몇 번 보다가 지금 다 못 봤어요. 아, 그 괜찮나요? 지금은 그 여자 닥터. 여성 네. 뭐 처음 몇 편 봤는데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뭐 평가가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음. 좀 약간 설정 붕괴도 있고 재미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요. 저도 몇 편 보고 네. 못 봐가지고 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음. 아무튼 뭐 그런 영화고 소설도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소설에서는 뭐 거의 좀비가 무적이에요. 뭐 대포를 맞아도 안 죽습니다. 미사일을 날려도 안 죽고. 그래가지고 그 네. 약간 작가가 그 냉병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냉병기가 뭐예요? 칼 이런 거요. 아, 그런 걸 냉병기라고 하는군요. 네. 그럼 반대는 화력이 없는 거를 냉병기라고 하죠. 총이나 뭐 뭐 미사일 이런 거. 반대는 화기인가요? 그렇죠. 화기가 반대죠. 네. 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걸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중에서 나오는 게 그 뭐 삽을 개조한 무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로 그 좀비들의 머리를 후려쳐가지고 뭐 좀비를 잡는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대포로도 못 잡는 걸 어떻게 그니까요. 삽으로 잡아요?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설에서도. 그렇구나.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 네.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좀비가 나오는 게임 중에서 이 드라마로도 있는 작품인데 그 워킹 데드가 있는데 그게 게임도 재밌습니다. 그 게임에서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그려지거든요. 좀비 사태가 왜 그렇게 퍼졌는가에 대해서. 그 게임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다 좀비에 감염이 되어 있고
그 좀비가 되는 게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좀비로 되살아나는 걸로 그려집니다. 아. 그래가지고 좀비 바이러스가 처음 터진 게 병원 이런 시설, 그 시체가 있는 그렇겠네요. 시설에서 먼저 바이러스가 터진 걸로 이제 그려지고 호호. 그래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네. 워킹데드가 게임 원작인지는 저는 몰랐네요. 아 드라마 원작이에요. 드라마 원작인데 게임으로 네. 리메이크가 된 거고요. 아. 그 게임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네. 스팀에 있나요? 네네 스팀에 있습니다. 호호. 그 텔테일즈라고 어드벤처 게임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망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아, 너무 슬픈 얘기네요. 네, 망하고 인수가 됐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 어드벤처 게임들이 굉장히 다 수작들이에요. 그래요? 네, 굉장히 재밌고 그 현대 요즘에 어드벤처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네.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게임인가요? 보통은 포인트 앤 클릭의 진행 방식을 이제 사용한 게임들을 보통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말하죠. 포인트 앤 클릭.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저희 했던 게임 중에서 그 전구 들고 다니는 그 고양이 나오는 게임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샷인가? 네네, 원샷. 아. 아니면은 저희 그 로봇 나오는 게임. 네. 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2064. 아, 2064. 네네. 네. 리드 온리 메모리 뭐 네, 2064. 네. 그런 게임들이 이제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워킹 데드도 그런 게임인데 이제 3D 그 그래픽에 네. 그다음에 그 카툰풍의 기법을 써가지고 네. 캐릭터들이 이제 만화처럼 보이도록 했거든요. 오. 만화적인 그래픽으로 네, 나오도록.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스토리도 굉장히 좀 좋고 네. 그게 그 텔테일즈 회사가 이 게임이 이제 엔딩 그 파이널 시즌 해가지고 마지막 그 시즌이 이제 기획이 돼 있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회사가 망해버려가지고 아이고. 못 나올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또 팬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텔테일즈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도 의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마지막 시즌 파이널 시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보시면은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네. 네. 또 어드벤처 게임이다 보니까 플레이어 선택이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결말이 달라지고 또 자기랑 같은 선택을 한 다른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약간 그 로봇 나오는 게임 뭐죠? 네. 뭐 저도 그 게임 떠올랐어요. 디트로이트 네, 비컴 휴먼 비컴 휴먼. 그거랑 약간 비슷하죠. 네. 그래서 재밌고 또 좀비 나오는 게임이라고 하면은 바이오 해저드도 또 있죠. 그렇죠. 네. 네. 바이오 해저드 그 2인가가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어요. 네, 최근에 다 엔진을 이제 새 거로 다 이제 써가지고 리메이크가 됐거든요. 네. 그것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플스 독점작인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뭘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더 FPS. 그쵸. 네. FPS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비물은 전 최근에 본 거는 킹덤이랑 그다음에 지난번 저기 부산행. 네. 부산행도 최근에 보셨나요? 네, 저는 부산에는 아직 안 봤거든요. 아, 네. 최근에 봤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형 신파가 나오는데 그 신파를 오히려 외국 관객들은 좀 신선해했다고 해요. 그 가족애라던가 뭐 이런 신파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KTX라는 아주 익숙한 그런 장소를 가지고 좀비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참신함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행은 KTX 안에서 봐야 제맛이죠. 그래서 예, 흠칫흠칫하면서 보는 건가요? 네, KTX 안에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KTX 같은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딴 데도 있죠.
그 원래 떼제베를 가져온 거잖아요. 떼제베라고 이제 프랑스인가 거기에 이제 고속철을 이제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아마 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좀비 영화도 혹시 뭐 재밌는 게 있으면은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뭐 댓글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제 변주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서 예를 들면 좀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좀비가 되는 원인이 뭔가, 그 다음에 그건 뭐 바이러스가 원인인가, 뭐 또 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나 그 윌 스미스 맞나요? 그 배우가 나오는 그 나는 전설이다? 그것도 또 네. 생각나네요. 네. 아, 저 그거 생각났어요. 그 최근에 그 라프텔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그 상영 플랫폼에서 네. 서비스 시작한 애니가 있는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네. 이제 거기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철성의 카바네리라고 해가지고 카바네라는 게 이제 거기서는 좀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설국열차랑 좀비물이랑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비를 피해서 역에서 산단 말이에요. 역의 마을을 스테이션. 마을을 이제 만들어서 그 역마다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그 역 사이를 이제 기차가 다녀요. 그래서 그 기차에 이제 가끔 좀비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차가 달리고 있으면 좀비들이 습격을 못 하니까 그래서 기차 안에서는 좀 그나마 좀 쉴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어떤 뭐 계곡 같은 데를 지나면 그 위에서 막 좀비가 떨어져 내려요. 그러면 이제 그 좀비랑 좀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이 원래 지난번 다녔을 때는 이제 사람이 사는 역이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좀비한테 점령당한 역이다. 이러면 돌아가야 돼요. 뭐 그런 이제 설정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림이라던가 그 작화라던가 설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공을 많이 들였고 이제 그 제목이 카바네리인 이유는 카바네 그러니까 좀비한테 물렸지만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조정을 해가지고 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을 이제 카바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좀비의 그 우수한 그 체력 조건 그런 이제 민첩성이라던가 뭐 이런 걸 파워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면서도 이제 인간으로서 인간 편에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좀비랑 그런 이제 설정의 작품이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또 이제 스팀펑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증기기관차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이 에도 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도 시대인데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좀비가 있는 뭐 그런 좀 이렇게 혼합된 그런 설정인데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게 좀 그려내고 있어요. 어려운 작업이었을 텐데 좀 설정을 탄탄하게 했다는 게 좀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스토리가 좀 실망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 설정에 너무 공을 들이다 보니까 스토리는 좀 개연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보면 김이 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작화랑 음악이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뭐 볼만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작품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이게 상당히 뭐 SF적으로 한다면 SF적으로도 상당히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좀비는. 네. 그렇죠.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방송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유튜브는 업로드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셨나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공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시험도 다가오고 그쵸? 네. 네. 시험이 끝나는 대로 네. 작업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소통 채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네.
상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독자 참여 코너 천하제일 최애 SF 자랑대회 시즌 2. 네 시즌 2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메일 주소는 survivalorsfkit@gmail.com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야 되나요? 네, 단신에서 보는 거죠. 네. 단신